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팁입니다. 쉽지 않죠. 그냥 ADHD 아닌 일반 아이들도 이 초등생, 특히 그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부모로서 자녀 한 명 키우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나랑 또 내 배우자와의 관계, 또 다른 어떤 구성원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ADHD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집안일을 하는 거에 관계되는 건데요. 집안일을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ADHD 아동은 뭔가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일에 저항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ADHD 아동은 주의력에 제한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좌절이나 지루함에 대한 인내력, 그죠? 우리가 아는 톨러런스가 부족하지만 보상에 대한 욕구는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면 집안일을 아이한테 이렇게 완료하기 위한 어떤 완벽한 공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안일은 짧아야 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되고 즉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 왜 여기 집안일이라는 부분이 나왔는가 하면 사실 학습이나 이런 부분도 집안일도 아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제껴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아이한테 시키고 그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팁에 지금 방금 말한 집안일, 또 제일 힘든 건 뭐죠? 정리정돈. 생각보다 식사 부분도 힘드는 경우 많아요. 저희 아까 약물 치료 받지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식사에 있어서 좀 그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복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식사하는 거. 그다음에 형제 자매하고의 관계 부분.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부모님들이 매우 관심 있는 학습까지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안일에 대한 팁입니다. 일단 보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금전적으로 모든 걸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거지만 보상의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칭찬. 네. 그거는 뭔가 물질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보상의 종류에는 물질적인 거가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물건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뭐 돈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과 같은 사회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꼭 뭐 금전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걸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보상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컴퓨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게임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대신 뭐 어떻게 규칙을 정해 놓고 자기가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을 정도. TV를 보는 거.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애는 뭐 축구를 하는 거. 공원에 가는 거. 그다음에 맛있는 간식을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를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바로바로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떤 스티커나 그다음 뭐죠? 토큰, 점수 같은 걸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눈에 금방 보여야 되니까 스티커 하나씩 해서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도록 나 몇 개가 됐네. 이렇게 해서 스티커나 토큰 같은 걸 갖다가 점수 같은 거를 활용해서 또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해야 될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ADHD 아동의 집안일 참여 부분에서 집안일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기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것까지 할 수 없는데 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되도록 언제부터
유아기부터 집안일을 돕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뭐 어떤 아이들, ADHD 아이들한테는, 왜냐면 그거조차도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야지만 이제 집안일, 그다음에 학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집안일을 돕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처음부터 스스로 집안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오늘 또 특히 현장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정도 지능이면 해야 되지 않아? 안 됩니다. 정말. 사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얘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능도 높고 하는 애가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조금 또 나이 드신 분 교사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분들은 제가 나에 대해 반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우리가 뭐 정보 처리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그 시퀀셜하게 한다고 해서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다음 하는데, ADHD 아이들한테는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다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집안일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해서 이렇게 협조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보상의 종류 이야기했잖아요. 동기 수준이 높아야지 결국은 하잖아요. 동기도 어때요? 외재적인 동기가 있고 내재적인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외재적인 동기도 필요하면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재적인 동기를 높이게 하려면 아이한테 설명도 하고, 엄마가 이걸 다 못하니까 누구누구가 도와줘야 돼. 너 이거는 양말 어디 넣을 수 있지? 이 바구니는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고, 너무 잘했어 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어 하고, 이제 그것도 사실 규칙을 정해서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있죠. 자, 주의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루함에 대한 인내력이 매우 부족하고요. 그런데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욕구는 높기 때문에 집안일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 어떤 꼭 ADHD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쉐이핑 조형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배변 훈련하는 걸 하면, 자, 뭐 어떤 애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배변 훈련을 할 나이가 되면 목표 행동은 뭐예요? 혼자서 가서 응가하고 뒤처리하는 거죠. 자, 근데 응가하고 뒤처리 혹은 쉬하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쉬 혹은 응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혼자서 가서 그 장소에 가야 되고, 또 가서 뭐 해야 되죠? 옷을 내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볼일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렵지만 나중에 뒤처리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어떤 대변 훈련, 그러니까 그 토일렛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배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하나하나를 잘게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처럼 ADHD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아이들은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짧아야 되고, 또 계속 강조하지만 뭐예요? 한 번에 하나씩 완수했을 때 즉시 보상. 뭐 그게 사탕이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티커 한 개라도 계속 바로 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상은 토큰, 점수, 스티커로 줄 수 있고, 나중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상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떤 그 궁극적인 보상, 특권이 있지만 우선 당장 그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이랑 계약을 하죠. 자, 네가 이거 얼마 해서 어떻게 하면 뭐를 줄게 라고 하잖아요.